송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시댁 때문에 이렇게 사연 남기게 되었어요. 보통 며느리가 잘 벌고 사돈이 부자면 솔직히 시댁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성격 파탄자여서 남편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저 좋아서 죽는다고 하는데 질투 때문인지 열등감 때문인지 저희 시댁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도 저도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는 않네요.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부당한 대우는 그냥 못 넘기고 꼭 맞서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10손가락 안에 꼽는 국내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셨던 부모님 덕에 솔직히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매일같이 에루샷 쇼핑을 즐겨야 할 정도로 그런 금수저 집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 혼자 벌어서도 그냥 치킨 먹고 싶으면 고민 없이 한 마리 시켜 먹을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3, 40만 원짜리 신발 한 켤레 정도 고민 없이 살 수 있기도 하고요. 부모님도 제가 시집 갈 때 시댁에서 미움받지 말라고 작은 아파트 하나 해주실 정도 여유 있는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돈 걱정보다는 열심히 하고 오라는 응원부터 해주시는 분들이었고요. 아이비리그 같은 엄청난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장학금도 받으면서 나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더니 생각보다 취업난에 시달리지 않고 일자리를 잡았어요. 솔직히 업무가 쉬운 편은 아니에요. 다른 국가와 소통을 해야 하다 보니 밤늦게나 새벽 일찍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근속연수도 유독 짧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버티면 높게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버티니 특근이다 야근이다 해서 돈도 많이 모였고 승진도 빨리 했어요. 근데 밑으로 사람들이 계속 갈려나가니 제 일이 크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적응되니 체질인가 싶을 정도로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TV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며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 앞 덮밥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오피스 밀집 지역이다 보니 밤늦게 식사할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죄다 호프집이나 전골요리 파는 집뿐인데 그런 곳에서 제가 혼자 한 끼 먹자고 2만 원, 3만 원씩 쓸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일하던 식당이 일본식 덮밥집이라 저녁에도 라면이나 덮밥에 맥주하러 오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식사 메뉴를 밤늦게까지 팔았어요. 다른 옵션이 없기도 했고 그 집이 맛있기도 해서 자주 찾기도 했고요. 부침성 좋았던 남편과 친해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손님한테 친절한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키지도 않은 메뉴를 서비스라며 주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손님과 같은 메뉴를 시켰지만 제 것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본 다른 손님이 왜 양 차이가 나냐며 따졌는데 남편이 주저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작업 거는 중이라면서요. 그 손님도 웃고 저도 웃고 남편도 웃었어요. 그날 그렇게 처음으로 식당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 지금 10년 넘게 친구랑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은 같이 하지만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서 고용된 거나 다름없다면서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시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도망가서 학교는 포기하고 일찍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하나 있지만 너무 오냐오냐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남편이랑은 잘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자기한테 다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벌고 있으니 억울할 만도 했죠. 시어머니도 남편은 장남이니까 벌어서 살림에 보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고 딸은 막내니까 무조건 귀하게 커야 된다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남을 이어갔고 1년의 열애 끝에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둘 다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굳이 칼같이 반반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남자가 꼭 집을 해와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능력만 되면 어떤 결혼하던 크게 관여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에도 부모님께서 만족해 하셨어요. 책임감이 투철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안 굶기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댁으로 인사 가기 전날 남편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시댁이랑 연끈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시댁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말라면서요.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야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 별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남녀가 평등해야지 가정이 오래 간다며 누가 더 벌고 덜 벌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 귀에는 돈 번다고 의시되지 말란 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능력이 참 뛰어난데 운때가 안 맞아서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것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한참이나 하는데 그건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옆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나불거리던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며 오피스텔에서 한 달에 90만 원씩 월세를 내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집에서 살면서 살림에 보태도 될 텐데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시누이만 이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중간에서 남편만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그런 건지 아무 말이나 뇌를 거치지 않고 짓거리는 듯 했어요. 옆에서 저보고 나이 들어 보이는데 자기 오빠보다 연상이냐며 여자가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며 오빠가 아깝다는 둥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데 듣다 보니 시어머니랑 역할 분담을 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여동생만 싸고 돈다던 시어머니는 남편 얘기와는 다르게 말끝마다 우리 아들 하시면서 챙기는 척 하시더라고요. 시댁을 나와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제가 돈 좀 있어 보이고 뜯어먹을 게 있어 보이니까 괜히 아들 챙기는 척 하는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욱할 때마다 남편 생각하면서 그냥 웃으며 가볍게 흘렸어요. 그렇게 첫 고비를 무사히 넘기나서 상견례 때까지는 시댁 식구들을 볼 일이 없었어요.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은 그저 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진행했으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돈 없어서 지원 못 해준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남녀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면 형편 맞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꾸미고 사는 게 트렌드라면서요. 저희 아빠는 그저 사돈 말씀이 맞다며 웃으며 대꾸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는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저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본게임의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항상 세트로 저를 괴롭혔어요. 집도 혼수도 모두 저희 집에서 해갔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저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시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시골리던 달에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던 사업이 있어서 저희는 신혼여행을 한 달 후에 가기로 했어요. 신행 가기 전에 짬내서 집으로 한번 오라던 시어머니 말씀에 시간을 내서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주말에도 장사를 해야 해서 저 혼자 방문드렸죠. 당연히 오라고 했으니 밥이라도 주시나 보다 했는데 밥은 안 주시고 다짜고짜 앉아보라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째려보시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시선을 피하다가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냐고 여쭤보니 어이없다는 듯이 허공에 한숨을 쉬시고는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최대한 구차해 보이지 않으려고 주절주절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요지는 내가 아무리 집이랑 혼수랑 다 했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못했어도 시어머니랑 시누이 거 가방 하나씩은 사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셨죠. 죄송하다며 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에 꼭 사오겠다고 약속을 드리니 지켜보겠다고 하시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주시는 줄 알았는데 시누이 만나러 가야 한다면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얘기하고 왔냐고 묻길래 가방 사달라는 얘기였다고 하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딴 얘기할 거면 왜 오라고 한 거냐면서요. 저는 기선제압 같은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결국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가방 하나씩 사다 드렸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똑같이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시어머니는 나쁘지 않다는 소리나 하고 시누이는 한술 더 떠서 이게 최선이었냐고 하네요. 남편이 못 참고 나서서 얘기했어요. 그럴 때는 고맙다고 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시고 시누이는 능청스럽게 당연히 고마운데 그냥 이게 최선이었냐고 묻는 거라며 깔깔거리면서 인사도 없이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쉽지 않은 집구석이구나 했어요. 남편은 진짜 영 끊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며 저보고 시댁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남편 가족인데
저만 참으면 되는 걸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죠. 한 번은 그래도 아들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보셔야겠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주말에 집으로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초대했어요. 그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주방일부터 정리정돈까지 능숙하게 했고 남편도 저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며 모든 걸 도맡아 했어요. 제가 하는 건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그저 이런 것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보다 2배는 버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제가 봤을 때 집은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음식도 집에서 남편이 직접 솜씨 발휘를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죠. 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제가 집안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집안 청소 사태가 엉망이다, 음식이 엉망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하시며 집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에 남편이 망설임 없이 얘기했어요. 전부 자기가 준비했는데 자기가 가정교육을 개판으로 받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요. 속도 없이 시누이는 깔깔거리며 웃고 앉아있고 시어머니는 놀랐는지 살에 들려서 물 마시다가 캑캑거리고 있네요. 웃기기도 했지만 남편의 노고를 무시하는 꼴을 보니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하고 손절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첫 김장 시즌이었고 시어머니가 와서 김장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가지 말라며 말렸죠. 한 번도 김장하는 꼴을 못 봤는데 며느리 들어왔다고 괜히 괴롭히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비위 좀 맞춰드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김치 맛있게 담그면 당신이 식당에서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남편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낌새가 수상하면 도망쳐 나오라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절임 배추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빚 갚아준다고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갖다 주는데 고작 며느리 엿먹이는 비용으로 남편의 피 같은 돈을 꼬라박는다는 사실에 어이도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산 거 안 담그면 버릴 것 뻔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한 30분 도와주는 척 하더니 손목 아프다면서 들어가더라고요. 4시간쯤 했을 때 허리도 아프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약국에서 바카스 한 박스 사다 놓고 한 병씩 마시면서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렇게 10시쯤 시작한 김장이 초저녁 이되어서야 끝났어요. 김치통이 24개가 나왔는데 시댁에 4통만 두고 나머지는 저보고 다 가져가라네요. 제 차에도 어차피 안 들어갈 듯해서 다마스킥 불러서 다 씻고 나니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도 한 통만 갖다 주고 가라면서요. 육두문자가 목젖까지 차오르는데 꾹 참았어요. 그렇게 시누이 오피스텔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시누이가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차가 없으니까 오는 김에 물 좀 사서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주문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며 살살 쪼개면서 부탁한다는데 거기서 저도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시누이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서 김치 다 내려놓고 제일 가까운 대형마트에 생수 2리터짜리 6개 묶음 10개 주문했어요. 배달 오신 분도 표정에 불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무거운 걸 이렇게 많이 시키면 곤란하다면서요. 그래서 배달 오신 분한테 20만 원 드릴 테니까 김치통 나르는 것만 도와주실 수 있냐니까 바로 가능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시누이한테 한 번 더 전화해봤어요. 곧 도착하는데 집에 있냐고요. 시누이는 집에 있으니까 올라와서 초인종 누르라고 하더군요. 김치는 저희 집에서 먹을 거 한 통만 제 차로 옮겨두고 생수 배달 오신 분이랑 같이 시누이 집 현관 앞에 생수랑 김치랑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생수가 120kg고 김치 19통도 대충 성인 한 명 무게는 충분히 나올 듯 했어요. 배달하시는 분 먼저 돈 드리고 보낸 후에 시누이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누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역시나 못 열더라고요. 딱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저도 집에 왔어요. 문 앞에 서서 더 약 올리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만 되는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냥 저건 들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날 밤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연락은 미친 듯이 왔지만 하나도 안 받았어요. 남편 통해서 들었는데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시누이를 구하러 시어머니가 가셨다고 해요. 김치는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가족이라 혼내주고 싶어도 참고 살았는데 덕분에 통쾌했다며 참 좋아하네요.
전 시댁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시댁에서 이제 제 연락도 안 받으시고 오라는 연락도 안 하시네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